네, 다음으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눠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보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들어가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들어가요. 다가구주택이 뭐냐면 다가구주택은 이게 다가구주택이거든요. 별도 시행령 다목의 규정에 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한 동, 두 동이 아니고 한 동이 6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총 19세대 이하. 총 19세대 이하. 요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러면 다중주택하고 다가구 주택하고의 차이는 똑같은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이 없어요. 취사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 4층 이하. 다가구는 3층 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세대와 연립은 660제곱미터 초과되면 연립이에요. 그러면 연립과 아파트는 5층 이상. 5층 이상이면 다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여기 뭐 다가구 주택이 3층이었는데 어떠한 거에 의해서 한 층이 더 늘어나면 다세대가 되죠.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2층이 늘어나요. 그럼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가구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그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다가구가 다세대도 되고 연립도 되고 아파트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세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이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법의 규정이 뭐가 있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5항에 보면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이에요. 1세대 1주택에서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봐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즉 단독주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 10가구가 살면 집이 10채로 본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건축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이유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더 유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체로 합치면 평수가 넓어서 고가주택에 또는 고급주택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 사는 한 가구를 하나하나의 주택으로 보게 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되죠. 그래서 부가세, 그 공급주택에 대해서 공급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되고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 세법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세대 1주택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세법에서 유리하게 적용해 주기 위해서 다가구를 공동주택으로 봤는데 불리해지는 거죠. 왜? 1세대가 1주택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1세대가 그 1주택이 다가구 주택이고 그 다가구의 세대수가 10세대면 주택이 10세대인 걸로 주택이 10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택이 10채가 되면 그 10채 중에 하나만 비과세를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양도할 때 통째로 양도하면 모르지만 이 10세대를 갖고 있을 때 일부만 양도하게 되면 10채 중에 10채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채를 파는 거잖아요. 즉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세법에서 원칙적으로 요 세법은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그 전체를 양도할 때는 주택이 한 개인 단독주택으로 봐줘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규정 이외에 다른 조항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또 소득세법 시행 167조의 3, 2항 2호 1호가 뭐냐면 주택의 세율에 관한 조항이에요. 주택의 세율에 관한 조항을 보면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155조 15항 이거 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죠. 주택이 10개니까 지금 현재는 시행되지 않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중과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주택이 여러 개니까. 다만 이 경우 요 단서 조항 한꺼번에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봐주겠다 하는 것은 요 단서 조항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거예요. 즉 납세자가 나는 이거 단독주택으로 봐달라 하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해요. 세율을. 이게 이 의미예요.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에 보면 또 여기 뭐 이렇게 써 있고 지방세법 재산세에 관한 건데 여기에도 보면 각각 전부 다 다가구 주택은 전부 다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세법을 유리하게 적용해 주기 위해서 규정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양도할 때 몇 개 이제 검토할 사항이 있어요. 자, 주택을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이제 요 필로티 부분이 있죠, 왜 우리? 그러니까 대부분 필로티 부분으로 하고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필로티 부분으로 해서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 중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를 넣을 수도 있어요. 상가를.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3층이 있는 거죠. 1, 2, 3. 여기까지 보면 4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언가 다른 게 있으면 요것도 주택, 예를 들어서 이 구분이 같이 쓰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주택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돼서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2분의 1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로 쓰게 되거나 이런 주택 이외의 용도로 쓰게 되면 이 1층을 층수 계산에 넣질 않아요. 층수 계산에 넣질 않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다른 게 있죠. 자, 첫 번째, 여기다가 상가를 넣잖아요. 상가, 요거 이제 미용실이나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경우, 또 편의점 들어오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뭐 서울 신림동이나 뭐 이런 데는 이거를 주택으로 세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주택으로. 자, 그러면 주택 층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늘어요. 4층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세대예요. 다가구가 아니고.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봐요. 공동주택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이걸 공동주택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내가 이거를 전체를 팔았잖아요. 이제는 공동주택이 되니까 주택이 11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이 중에 한 채는 비과세. 왜? 나는 이 주택밖에 없었고 이거를 한꺼번에 팔았으니까
내가 파는 순서는 동일하게 한꺼번에 계약서에 한 계약서에 의해서 넘어갔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한 채, 마지막 남은 한 채는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렇죠? 1세대 1주택.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한 채는 비과세되지만 요 번째, 나머지 요 두 번째, 요거는 주택이 하나니까 1주택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죠. 요 세 번째 주택은 다주택자 2주택으로 2주택자 중과세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여기서부터는 3주택으로 중과세가 돼버려요. 세율이. 2주택인 경우는 일반 세율에 플러스 10%, 2주택 이상인 경우는 플러스 20%예요. 세율이. 일반 세율에. 완전히 세금 폭탄 맞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용도 변경된 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또 착각하기 쉬운 게 이거는 안 했다 쳐요. 여기 옥탑 부분이 있어요. 옥탑. 우리 계단 같은 거 왜 비마기 시설 있잖아요. 그게 옥탑이에요. 옥탑은 건축법상 이 바닥 이 1층 전체 면적이죠. 바닥 면적. 이 바닥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층수로 넣지를 않아요. 층수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시면 8분의 1 이하이면 이 옥탑이 있어도 건축물 대장에 표기가 안 돼요. 표기가. 그런데 여기를 불법으로 증축을 해요. 그래서 8분의 1이 넘어요. 그러면 나는 나만 안다고 생각하겠죠. 나만 안다고. 요즘은 항공사진에 다 나와요. 우리 카카오맵 뭐 이런 걸로 거기를 가면 다 나와서 그게 연도별로 나오잖아요. 그 연도별로 쭉 10년치를 보면 한 연도에 증가된 게 나와요. 그래서 다 들켜요. 다 들켜요. 더군다나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증축하게 되면 이제 8분의 1을 초과하면 층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상이면 안 돼요. 3층 이하여야 돼요. 주택으로 안 쓰죠. 창고로 쓰죠. 그러면 불분명한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주택밖에 없어요. 주택의 창고잖아요. 주택이죠. 주택. 여기에 상가가 있으면 이거는 창고로 썼으니까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 비율로 계산하면 여기 눈곱만큼이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주택 부분이. 그러면 초과되죠. 한 층이 느는 거예요. 한 층. 그래서 4층이 돼서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내가 이걸 증축하지 않았어요. 8분의 1 초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방으로 써요. 방. 요 조그만 데다가 화장실 만들고 싱크대 만들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여기 살면서 주인이 살면서 아들 방을 써요. 아들 방으로. 그럼 8분의 1이 초과 안 돼도 방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8분의 1이 초과 안 됐으니까 상관없느냐? 아니에요. 주택으로 쓰면 한 평도 주택이에요. 그러면 8분의 1을 초과하느냐 안 초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층이 는다고 한 평 때문에. 그래서 다가구가 다세대로 변해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면 완전히 세금 폭탄 맞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요번에 그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내년 5월까지인가로 다시 연장됐어요. 연장됐으니까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옛날서부터 있던 거거든요. 옛날서부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시행되게 되면 이러한 다세대 주택의 층수를 착각하는 순간 엄청난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까 요 세 개 3층 이하, 그 다음에 6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3층 660, 19세대 이하. 이거를 위반하면 큰일 나는데 다른 거는 위반이 잘 안 나와. 층수 위반이 나와요.
층수 위반은 대부분 1층의 주차장의 상가, 그 다음에 옥탑. 여기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검토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던 다가구 주택을 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2분의 1, 아들이 2분의 1을 갖고 있어요. 2분의 1을. 통째로 양도하면 1주택으로 봐준다고 했잖아요. 1주택으로. 아버지 지분과 아들 지분을 통째로 사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어도 돼요. 한 사람이 안 사도 돼요. 공동 지분으로 사도 되는데 전체를 팔게 되면 하나의 주택으로 봐져요. 물론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은 별도 세대니까 이 사람도 주택을 하나 파는 거고 이 사람도 주택을 하나 파는 걸로 봐서 각각 1세대 주택을 판정해야 되겠죠. 판정하지만 어쨌건 전체를 팔아야만 1주택으로 봐줍니다. 1주택. 지분으로 양도되면 안 봐줘요.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그 다음에 불법 용도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된 채로 내가 살 수도 있어요. 용도 변경된 채로. 네?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팔려고 하다 보니까,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아보니까, 요게 다세대 이 불법 용도 변경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세대 1주택으로 바꿔서 팔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불법 용도 변경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팔아요. 자, 그랬을 때, 나는 내일 모레 팔아야 되니까 지금 원상복구하고 이제 파는 거죠. 그랬을 때 국세청의 견해와 법원의 견해가 달라요. 뭐냐면,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을 한번 봅시다. 내가 주택을 3채를 갖고 있어요. 계속 갖고 있다가 내가 오늘 팔아요. 오늘. 그러면 내가 오늘 한 채 팔고 두 채 팔고 그럼 이건 1세대 주택이 해당이 안 되죠. 내일 요 한 채를 마저 팔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팔을 때 1세대 1주택이었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되는데 그 보유를 반드시 1세대 1주택 상태로 보유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건 내가 2년 이상 보유했고 마지막 팔을 때 주택이 한 개이면 그거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규정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일로 끌고 와봐요. 주택이 있는데 필로티 구조로 3층이에요. 이 부분에 내가 거주하고, 거주는 필요 없고, 자, 이거를 팔아요. 근데 여기에 용도 변경됐었어요. 그러면 주택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네 개예요. 여기에 호수가 이렇게 있었으면 7세대예요. 7세대. 근데 내가 팔아. 이거를 통째로 팔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보유할 때는 내가 7채인 상태로 보유했지만 어쨌건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잖아. 동시에 내가 파는 날 주택이 한 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택이 파는 날 이거를 철거했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 1주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했느냐 하는 거예요. 국세청은 다가구 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2년을 보유해야 1세대 1주택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과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 갖고 법원에 갔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무슨 소리야. 세법 어디에 봐도 1주택인 상태로 2년 보유하라는 말은 없잖아.
불법 용도 변경돼서 다주택인 상태에서 2년 이상을 보유했지만 어쨌건 이제 철거해서 양도하는 날은 1주택이잖아.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고객한테 상담을 할 때는 이미 발생된 사항이고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라면 이러한 규정을 들어서 이제 그 세금을 과세되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이미 과세된 세액이 있으면 깎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면 이거 과세해버리면요. 대법원 판결 나는 데까지 4년 걸려요. 보통. 그러면 과세를 해버리면요. 그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우리 거래처 파산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해석할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2년을 지내시고 보유하시고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상담하는 것이 맞아요. 법률 규정은 설명해 주지만. 당신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팔아야 되면 규정은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과세해 놓으면 그 과세의 고통은 우리 거래처가 당해요.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또 삭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 일시적 2주택 있죠.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내가 주택을 하나 더 취득을 했어요. 주택을. 그러면 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이 주택을 취득하고 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줘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왜 이사 가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이 규정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많이 써먹잖아요. 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채잖아요. 7채인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 더 샀어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다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또 하나 취득한 거잖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무사님하고 상담하고 나서 여기를 원상 복구를 해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왜? 2주택이 됐잖아, 벌써. 1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한 것도 조건이 있는 건데, 여러 채인 상태에서 하나를 사서, 이제는 이거를 원상복구해도 2주택이잖아. 즉, 8채 주택을 가진 거에서 2주택자로 변한 거잖아요. 이것과 이거 무조건 먼저 파는 거는 세금 내야 돼요. 무조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뭐 세무서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항공사진 다 나온다니까. 게다가 요런 거 용도 변경하고 뭐 해갖고 해서 세를 주는 순간 여기 주민등록 전입이 되면 100% 알아요. 1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 버셔서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월세 받아서 이렇게 살려고 다가구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잔금을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내가 여기 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매매 계약을 매매하기로 해요. 근데 이거를 사는 사람은 법인이에요. 법인이 사업을 하려고 산 거예요. 또 다른 일반 개인이라도 나는 이거를 주택으로 사용 안 하고 부시고 건물을 짓거나 또는 저거를 상가로 사용하려고 사고 싶어요. 근데 파는 사람은 주택인 거예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저게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면 헐을 수 있어요? 못 헐죠. 허는 순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 못 받잖아요. 어느 순간. 그죠? 용도 변경하는 순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는 사람은 법인이 주택을 사면 취득세율이 12%예요. 취득세를 3배를 더 내야 된다고. 또 주택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이 사는 사람이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되죠. 대출이 제한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계약에 따라서 양도일 전에, 잔금 청산일 전에, 양도일 전에 철거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서 또는 용도 변경해서 넘겨주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이 상황에 따랐어요. 전에는. 그러다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왜 주택가격이 막 폭등했잖아요. 그때 기재부에서 예규를 변경했어요. 뭐라고 변경했냐? 이제 주택을 규제하겠다 이거예요. 양도일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한 거예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헐어도 안 되고 용도 변경해도 안 돼요. 변경하거나 허는 순간 1세대 1주택 규정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주택으로 사면 법인이 사면 12% 취득세 내야 되고 대출의 한도도 막히고 더군다나 사는 사람이 개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미 기존 주택을 갖고 있으면 취득세율이 또 중과돼요. 다주택자. 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요번 2025년 1월 16일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거는 다시 이걸 옛날처럼 매매 계약일의 상태로 할 수 있도록 양도세 과세 기준을 과거처럼 매매 계약일의 상태로 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어요. 입법 예고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2월 6일, 오늘이 2월 6일인가요? 2월 6일인가 7일인가 아마 시행령이 입법 개정돼서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저는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지금 현재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내용이고요. 이해됐죠? 네.